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트래블 룰 적용으로 인해서 입출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당황하지 마시고 이 방식으로 하면 가장 빨리 출금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트래블 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트래블 룰은 FATF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환율 조작국 대상의 의심 대상자의 또 강도가 상향 조정이 될까봐 대한민국은 가장 빨리 도입을 하기도 했었고, 가산자산 법안 중에 가장 빨리 통과됐던 법안 중에 특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트래블 룰을 적용된 거래소와 적용 안 된 거래소와 개인 지갑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각 거래소마다 지원되는 그런 거래소가 좀 다르니 저는 한 가지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낸스와 업비트 형태로 일단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업비트 바이낸스에서도 둘 다 KYC를 해놓고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이름하고 생년월일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름 절차가 좀 이렇게 되면 불가능 뜨고요. 이렇게 해도 불가능 뜨고 오히려 이렇게 넣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헷갈리실까봐 이야기를 하는데 한글로 기입을 해도 인식이 됩니다. 예, 영문으로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꽤 많이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기본 정보 확인란이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보게 되면 이 마이 들어가서 개인정보 누른 다음에 이름, 생년월일, 여권 이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여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를 이제 많이 이용하시니까 바이낸스에서도 대시보드 들어가서 페이먼트 쪽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란에 들어가면 뱅크 트랜스퍼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퍼에 있는 네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 안 되어져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 이름 변경되어져 있는 이 주소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되는데 예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글로 넣어도 됩니다. 예. 굳이 영어 이름 제출했다가 한번 발견하고 한글로 신청해서 승인이 됐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입금 확인란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이제 코인 이체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코인 이체가 되어야 되는데 일정 시간 지났으니까 안 되면 여기에서 잡아둡니다. 네, 이게 자금 세탁 돈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입금 확인란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스샷을 찍어 놓거나 이거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그냥 글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서비스 지원되는 지갑이 있고요. 서비스가 지원되는 거래소가 있고 지원 안 된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그 돈을 가지고 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를 누르면요. 거기에서 해당에 있는 개인정보란에 있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TXID 주소와 이름과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일치냐 불일치냐 여기서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제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해당에 있는 기타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 있는 그 클릭에서 쭉 내려보다 보면 기타 거래소라고 있어요. 그 기타 거래소를 누르면 거의 유사하게 이런 창으로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금된 사유 간단하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3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동의 다 누르시고요. 그 뒤에 첨부되는 사항은 어떻게 하냐면 바이낸스 모든 건 주소가 다 나와야 됩니다. 주소가 다 나와야 되고요. 좌측에 대시보드란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에 있는 내가 인증 절차에 있는 이 문구가 나와야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첨부 파일 이미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첨부 파일 부분도 똑같이 링크 주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보냈을 때 계속 거기서 이미 정체되어져 있는 그 TXID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 TXID 주소 부분에 있는 이 문구를 디테일하게 클릭을 해서 여기에 클릭을 해서 누르게 되면 이 문구창을 그대로 스샷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두 번째 있는 내용을 재탕을 해서 좌측에다가 두시고요. 우측에다가는 이제 말 그대로 마이 누르고 마이 누르고 개인정보 누른 다음에 기본 정보에 있는 이 란을 해놓고 첨부 파일 세 번째 란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1분 이내에 곧바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고 이 문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반환 절차 쪽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시는데, 반환 절차 대비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반환 절차를 하게 되면 2번 번거로운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100만 원이 넘어갔던 돈을 다시 반환이 됐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 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거래소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내 TXID 주소로 가는 게 아니고요. 거래소에 있는 TXID 주소로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돈을 또 장세탁 돈인지 아닌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구에 있는 툴을 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2번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KYC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 1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연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입금 신청 불가한 케이스라고 써져 있죠. 이것도 눈으로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만큼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규제안이 계속 도입이 되다 보니까 번거로워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다 보면 더 쉬운 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예시가 생각보다 너무 이해가 약간 잘 안 되게끔 써져 있습니다. 참고로 업비트 고객센터도 여러 가지 민원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거의 뭐 로봇처럼 조금이라도 약간 정보가 부족하면 다 반려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전에 미리 이제 새해가 됐으니 어떻게 보면 KYC가 명확하게 크로스 체크 다시 한번 하시면서 크게 문제 없이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면 잘 기입이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2022년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2023년도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